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텔콘 RF 제약과 갑자기 수면 위에 떠오른 기존 주주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뭐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아주 아는 게 없는 축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 같이 에이비온 주식회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텔콘 RF제약 주식 게시판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에이비온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기업이고 왜 게시판에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뜨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에이비온은 일단 코넥스에 상장된 종목이에요. 정식 주식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시가총액은 약 600억 정도고 상장 주식수는 1200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 재무제표랑은 거의 아직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그걸 일단 전제로 하고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는 신영기라는 분이시고 종업원수는 24명. 설립일은 07년인데 상장일은 코넥스 상장일은 14년도예요.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개발업을 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신약 개발. 서울시 구로구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일단 이 문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당사는 지난 19년 12월 18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글씨 보이시나요? 예비심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비심사 통과를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을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대외적 환경 악화와 기업 가치 저평가 우려로 예비심사 청구를 자진 철회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연내에 2020년 내에 코스닥 특례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특례 상장이 좀 더 절차가 간단하다든지 아니면 더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 연말에는 현재 진행 중인 ABN 401의 글로벌 임상 1상이 마무리되어 저희 약물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의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에 글로벌 임상 1상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첫 발을 떼는 거죠.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임상 2상 진입을 위해 현재 FDA와 사전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항암제 개발을 위해 전임 직원은 필사의 각오로 매진할 것임을 주주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 제약사 엄청나게 많죠. 근데 또 하나의 업체가 이렇게 열심히 커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은 당연히 뭐 엄청 예쁘게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다 한 번씩 당해보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옆 동네에서 줘 터지는 꼴도 보고 있어요. 문모씨, 신땡땡 기업의 문모씨. 엄청나게 조심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일단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이프라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떠듬떠듬 얕게나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일 최근에 올라온 기사는 한번 기사 하나만 보고 갈게요. 4월 6일자 기사. 항암제와 타기 단자 진단법을 동시에 개발할 것. 주목 바이오 벤처.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 오, 이분은 좀 되게 푸근한 이미지시네요. 되게 사람이 좋아 보이세요. 환자 선별에 신약 ABN 401 투여 암세포 활성화 억제 효과가 높아져.
어떤 암인지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직은. 일상 후 기술 수출한다. 일상만 하고 수출하려고. 동반 진단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수용체를 차단해 폐암을 치료하고 있대요. 폐암. 폐암 환자 엄청나게 많죠. 임상시험을 거쳐 실제 약으로 시장에 나올 확률은 0.1%에 불과하다. 최근 로슈, MSD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동반 진단에 눈을 돌린 이유다. 10년 전부터 연구 과제를 제출하며 국내에 동반 진단이라는 개념을 알렸다. 어떤 환자를 타겟으로 정할 수 있으면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진단법은 액체 생검을 활용한 땡땡땡 기반 시스템이다. 환자의 혈액이 자기장이 걸려있는 기다란 관을 통과하면 암세포만 궤적이 휘어 특정 위치에 쌓인다. 이를 통해 분리 분석할 수 있다. 직접 떼어내야 하는 조직 생검에 비해 간편한 데다 환자 상태에 상관없이 혈액만 있으면 이제 사용이 할 수 있겠죠. 확인된다면 ABN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ABN을 투여한다.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땡땡은 활성화됐을 때 암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하며 성장한다. 암세포는 이렇게 계속 증식하면서 성장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모든 암세포가 그래요. 그래서 뭐 번식도 하면서 막 다른 장기나 뭐 다른 기관의 뼈에도 막 뼈에도 증식되고 막 그러죠. ABN은 그것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방식이다. c-MET 억제제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신약 후보 물질 계열로 꼽힌다. 다른 원인으로 생긴 암이더라도 말기로 진행할수록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암인지 어떤 암을 예방하는 치료제인지 명확하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주로는 폐암을 위주로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경제에도 뉴스가 나왔고 올해에만 주목 바이오벤처에도 올라왔고 5월 22일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주주님께 드리는 글. 이게 이제 방금 본 얘기인 것 같고 4월 1일 거를 한번 볼게요. 예비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의 상장 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한 바가 없는 내용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소문이 돈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5월 22일에는 결국 자진 철회했다. 항암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응급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항암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응급의약품 세 가지가 있고 항암 치료제로는 일단 아까 같이 알아본 ABN401 c-MET 수용체를 뭐 차단하는 어떤 그런 약이라고 했죠. 편히 폐암, 위암에 적용할 수 있고 단계는 진도는 벌써 4단계 중에 3단계까지 나갔대요. 유럽이랑 한국에서 하고 있고 호주랑 한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ABN501 판칼시노마 유방암, 난소암 등에 적응을 할 수 있고 단클론 항체 유형이다. 이건 이제 첫 개발 단계인 것 같아요. ABN201 결합하는 항체에 따라 확장한다. AB 사이토카인 퓨전 프로틴 뭐 이런 식으로 사이토카인이 요새 또 난리잖아요. 그죠? 사이토카인 억제제.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룰게요. 다 초기 단계고 일단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ABN401 이게 일단 성공을 해야겠네요. 근데 기사로는 좀 어려운 연구인 것 같긴 해요. 희귀질환 치료제 ABN101 401, 501, 201이었고 이제 101 다발성 경화증 이거 이제 몸의 여러 군데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막 굳는 거예요. 논클리니컬 비임상 단계고 그 다음 이제 1단계, 2단계를 거치겠죠. 이건 유럽에서 하고 있고 ABN701, 601이 있고 701은 슈퍼 항원 감염증에 사용되고 백신이다. 601은 급성 방사능 증후군에 사용할 수 있다. 단백질 유형이다. 이것도 비임상 단계고 ABN601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고 있답니다.
뭐 근데 파이프라인의 개념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이오 종목에서는 바이오 그 업종에서는 예를 들면 비보존의 오피란제린 그거는 기업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연구예요. 예. 그런 거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높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 회사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매출을 계속 이렇게 발생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 맞다면 일단 이 두 가지 ABN401하고 601은 상당히 여러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ABN의 어떤 주력이라 하기엔 좀 그런데 안정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사로는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임상 일상만 성공하면 기술 이전 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게는 일단은 뭐 에이비온 회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대충 이 정도는 느낌이 왔습니다. 느낌이 왔죠? 그러면 공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공시가 떴고 이것 때문에 텔콘 주주들이 에이비온이 뭐지?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됐을 거예요. 제가 열어놨거든요. 보유 상황 보고서 6월 4일 보고자는 텔콘 RF 제약이다. 발행회사는 에이비온이고 발행회사와의 관계는 주주다. 변동 변경이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9.91%였는데 이번 보고서에도 9.90%다. 보고 사유가 뭐냐 그러면 이건 비율이 없는데 차이가 없는데 보고 사유 특별 관계자를 추가하고 특별 관계자 간 주식 양수도를 했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다. 주식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팔고를 한 것 같아요. 세부 변동 내역을 보겠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은 KPM 테크에서 5월 28일 날에 장 외에 매도를 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 5,100원에 했고 텔콘 RF 제약은 그거를 샀다. 123만 주를 샀다. 그래서 KPM 테크는 아예 없고요. 주식이 텔콘이 온전히 가져왔습니다. 비율은 이제 약 10%, 8.9% 정도를 갖고 있는 거네요. 아까 660억이었죠. 600억이었죠. 600억 중에 9%라고 하고 54억 정도를 텔콘이 이제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은 봤고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나와 있었죠. 단순 투자 목적이고 다음으로는 여기 공시에서 사업 보고서를 볼 거예요. 이 ABN의 어떤 점이 텔콘 대표이사의 호감을 갖게 만들었냐 그걸 이제 다 같이 볼 거예요. 우리도 텔콘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 보고서입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201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20년 3월 30일에 올라온 사업 보고서입니다. 회사 개요는 연구 개발업을 하고 있고 자산 총액은 약 9억 정도 된다. 작은 회사죠. 쭉쭉 내려가고 당사는 신약 연구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비보존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보존의 지금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2 사업의 내용 엄청 길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쭉쭉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특성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는 바이오 의학 분야다. 학술적인 얘기가 쭉쭉 나와 있고, 한 개의 신규 승인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2년과 25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쭉쭉 내려갈게요. 이런 내용은 뭐 텔콘에서도 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기 이거 있네요. 에이비온 주요 파이프라인. 주요 프로젝트는 시메트 변이 위암의 치료를 위한 표적 항암제 개발 ABN 401 임상 1, 2상, 1, 2A상 진행 중이고, 다발성 경화증을 주요 적응증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 치료제 ABN 101 비임상 단계, 논클리니컬이라고 아까 돼 있었죠. 생물 재난 대비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 디펜스 프로젝트입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 한두 가지로는 너무 위험해요.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겠죠. 주요 수익 모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 신약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호하는 강력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뒤 이를 다국적 제약사 및 바이오테크 기업에 조기 기술을 이전하는 전략과 동시에 물질 공급 및 정부 위탁 개발을 통해 연구 용역 사업을 수주하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일단 401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요. 변이 고형암 치료제고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저분자 화합물이다. 표적 항암제로 개발 중이다. 동반 진단 바이오메커도 있다. 뭐 이렇게 쭉쭉 있고, 시메트의 유전자 증폭 과발현 또는 돌연 변이는 폐, 간, 위 등에서 발병하는 주요 암의 나쁜 예후와 관련되며 췌장암, 신경고정, 유두돌기형 신세포암 및 간암과 같은 성공적 치료법이 없는 암에 직접 관련됩니다. 개발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폐암, 위암, 간암. 성공 확률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표적 항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폐암의 경우 기존 1세대 치료제로 사용되던 이런 약의 처방 환자 중 시메트의 변이를 일으키는 비율이 10에서 15%였던 것에 비해 미국과 유럽에서 폐암의 1차 치료제로 승인된 이 약을 처방한 환자는 변이를 일으키는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 이 약들이 안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겠죠. 바이오마커 이슈가 존재함에 따라 임상에서의 동반 진단의 전략적 활용이 약물 개발의 성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해는 좀 됐습니다.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는지. 주요 파이프라인 목표 시장은 뭐냐? 당사가 목표로 하는 기존의 약물 대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반 진단을 신약 개발에 활용할 경우 약물 반응성이 높은 환자들을 미리 선별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 약이 잘 들어. 그러면 이 약을 이렇게 투여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임상시험 규모의 감소 및 성공 확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녀 전체 210만 명 정도가 폐암 진단을 받았대요. 폐암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따르면 2013년 100억 달러에서 지속적 성장한 2017년에는 18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5년 정도에 2배 정도 뛰었다고 보고 2022년에는 거의 300억 달러가 되겠네요. 30조 원.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BN 401의 사업화는 다국적 제약사에서의 라이선싱 아웃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는 1상 혹은 2상이 종료된 시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까 올해 또는 내년에 된다고 했어요. 현재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포럼들을 통해 파트너사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텔콘하고 엮이면 어떻게 보면 엠마우스랑도 엮일 수 있겠죠. 또는 좀 꿈을 크게 가지면 존슨앤존슨. ABN101은 현재 안정적 생산을 위해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위탁 생산 개발을 계약을 체결했네요. 이거는 기술 이전 완료했대. 그리고 생산 공정의 개발, 스케일업 연구, 분석법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MCB 제작 단계로 2020년에는 비임상 시료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진입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임상 시험에 진입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한 2, 3년 잡아야겠죠. ABN90X 프로젝트는 생물 재난 대비 감염병 치료제, 코로나 떠오르시죠? 해당 의약품은 획기적 의약품에 지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현재 여러 단계의 과제를 임상 중이며 임상 1상을 완료하게 되면 정부 전략 물자로 비축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별 매출액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의뢰 연구 용역 사업 수주 매출액 100만원 신약 개발 사업 2만원 맞죠? 단위 1000원이죠.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임대 수익 36,000원 이게 일간인가요? 1년간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주주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주주들이 있고 이 중에 KPM테크는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텔콘이 가져왔고 그 위에 신영기 대표이사가 15%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건전해요. 이렇게 거의 지분율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면 시시비비 가릴 필요가 없겠죠.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유동자산이 상당히 유동자산이 아니고 아까 뭐를 봤지? 자본잉여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약 480억 정도 돼요. 자본잉여금이. 그리고 결손금이 어마어마하고요. 마이너스 650억 적자고요.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2019년 거를 보면은 매출액은 작겠죠. 당연히 12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약 100억이 손실이에요. 100억 정도가 손실이고, 그리고 감사인의 의견 등을 좀 보겠습니다. 회계감사인의 명칭 2019년 말에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적정평가를 했지만 주석을 보면은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나 주석 20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선택권 공정가치에 대한 오류를 수정 반영하여 연결회사는 2018년 말로 종료되는 연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였습니다. 이 수정을 위하여 결손금이 각각 7억원, 7억 5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잉여금 및 결손금이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조정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 오류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믿고 가야겠죠. 2017년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사는, 이 주석은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 5번 회사는 2017년 말로 종료되는 보호기간에 영업손실 10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회사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다행히 17년 말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걸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해오겠죠. 2018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신약 개발에 집중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CRO 사업부와 바이오메드 사업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익이 많이 안 났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비전이 없는 회사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소견이고 54억 정도를 텔콘에서 이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새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에이비온에 관해서는 게시판 한번 볼게요. 오늘자 게시판. 기사가 또 떴었나 봅니다. 라파스 대표 정도연은 코비드19 DNA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를 이용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라파스는 DNA를 개발하고 있는 생물 재난 방어 의약품 개발하고 있는 에이비온의 대표와 백신을 탑재한 백신 패치 개발을 위해 협약식을 진행했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DNA 백신은 뭐 이러이러한 관건이다. 쭉쭉쭉쭉. 요새 계속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텔콘에서도 이제 항암제와 생물 재난 바이러스 뭐 그런 거에 대한 투자도 지금 진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에이비온에 관련된 기업 소개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